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에 저희 꼬마가 숨어 있는데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계약이 현실화되었죠. 이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똑같은 문제집으로 이후에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거죠. 이 달력에 안 쓰는 제일 앞부분을요. 이렇게 6등분을 해가지고 오렸어요. 저도 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찍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온라인 계약이 현실화된 이 상황에서 아이의 학습 공백을 막을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아이의 전반적인 학습 상황과 함께 특별히 어려워하고 있는 과목, 더 어려워하고 있는 그 파트에 대해서 파악하는 학습 공백을 발견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번에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번 방학을 이용해서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문제집을 구매를 했는데 처음에 1장씩, 2장씩 이렇게 풀다 보니까 아이가 어려워하는 파트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EBS 만점왕이라고 하는 2학년 1학기 문제집을 하나를 선정을 했어요. 이건 가장 낮은 단계, 1단계 개념에 대한 문제집이어서 막 계산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것보다는 개념을 좀 알려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가장 쉬운 단계의 개념서, 개념에 대한 문제집을 이렇게 골랐습니다. 네, 학습 차례가 나오죠. 이건 교과서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세 자릿수부터 도형, 덧셈, 뺄셈, 길이 재기, 분류, 곱셈. 이게 1학기 순서거든요. 이 중에서 저희 아이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세 자릿수,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덧셈, 뺄셈. 덧셈, 뺄셈이 1학년과는 다르게 이제 받아 올리고 내리고 해야 되는 더 큰 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세 자릿수를 직접 이제 보면요. 자릿수에 대한 이제 설명이 이렇게 나오면서 문제를 이렇게 푸는데요. 예를 들면, 맞아.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에 382가 있고 3은 300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8은 80을 나타내고요. 2는 숫자 2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자릿수에 대한 개념의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게 처음에는 어렵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발견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이 나오고 특별히 어려워하는 유형의 문제가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면 계속 그걸 틀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채점을 하면 알게 되잖아요. 똑같은 유형의 문제집을 하나 이렇게 또 사서요. 첫 번째 문제집에서 어려워했던 그 단원이나 어떤 특정한 유형의 문제를 체크해뒀다가 똑같은 문제집으로 이후에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거죠. 확실하게 알도록. 분명한 것은 문제집을 계속 바꿔가면서 새로운 것들을 양껏 푸는 것보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까지 70% 미만밖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80% 이상, 90%까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거든요. 아이의 학습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특별히 어려워하고 있는 그 부분을 이제 알게 되셨다면 두 번째는요. 아이가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체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루 학습 안내판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게 캘린더로 만든 건데요. 저희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이의 일일 학습 안내판입니다.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부터 사용했던 것은 너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오늘 이걸 위해서 제가 다시 만들어 봤어요. 달력의 제일 앞부분 안 쓰는 부분을요. 이렇게 오립니다. 뒷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아는 달력입니다. 그쵸? 매일매일 우리 아이가 해나가야 하는 하루 학습 부분을 이렇게 적는 겁니다. 저희 집은
한글책 있고 영어에 대한 게 있고 수학 있죠. 한글책을 오늘 읽었다 하면 아이가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수학을 엄마랑 약속한 수학을 2장을 풀었다 하면 또 이렇게 넘깁니다. 그러면 아이가 보기에 눈으로 이게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습관 잡는 게 편해지더라고요. 네.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스티커도 붙여보고 체크도 해보고 했는데요. 저희는 네, 이렇게 스탠딩 캘린더로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네, 처음에는 적은 양으로 시작해서 서서히 늘려가시는 게 훨씬 더 성공률을 높여주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이의 의견을 반영하되 매일매일 꼭 하기로 한 부분은 해나가는 것, 꾸준히 해나가는 것은 엄마하고 꼭 확실하게 약속을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중구난방으로 들쑥날쑥하면 아이가 힘들고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엄마도 많이 화가 나시고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아이의 생활 루틴. 그 중에서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이 기본적인 습관을 꼭 이번 기회에 만들어 주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나 다 실천하지는 않는 생활 속의 가장 중요한 루틴입니다. 아이가 지금 몇 시에 일어나나요? 혹시 아이가 9시, 10시, 11시에 일어나나요? 언제 개학이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대로 아이들이 그렇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상황이라면 아이가 이제 학교 다닐 때 7시, 7시 반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 아이들이 학교 생활이 즐거울까요? 생활 루틴이 먼저 정착이 되어야지 나머지 학습도 잘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온라인 개학이 현실화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의 학습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학습 공백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내 아이의 학습 상황, 특히 어려워하는 학습의 구멍을 파악하고 파악한 것을 기반으로 매일매일 하는 하루 학습 안내판을 만들자. 그쵸? 하루 학습 안내판을 이렇게 만들자. 내가 이미 한 것, 그리고 이제 해야 될 것을 아이가 스스로 보면서 자기의 학습을 주도하도록 도와주자. 그리고 3번째, 이것들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학습이 자기 주도로 되려면 생활 루틴이 안정화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를 엄마가 도와주자라고 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고민하고 계셨던 부분에 대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빠이!